안녕하세요. 박진숙입니다. 우리 벌써 세 번째 만남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는가요? 이번 시간에는요, 생태 텃밭 정원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들과 만나고 있는 한울 생태 텃밭 정원은요, 1,500평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이 1,500평의 생태 텃밭 정원이 마을 교사와 학교 교사가 협력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곳은 농사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 방과후 수업이 연계돼서 진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능한 수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울고는 지역 연계한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요 근래에는 학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학교와 마을과 학생들이 지역과 조금 더 밀접하게 연계하는 활동들을 이어가기도 하고요. 생태 텃밭 정원에서 만들어낸 농산물들을 지역 장터에서 팔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울고가 지역과 조금 더 밀접한 진로 체험 교육 과정으로 생태 텃밭 교육 과정을 끌어가고 있다면요. 죽곡초등학교는 생태 텃밭 정원 수업을 통해 교과 통합과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요. 전교생 35명인 작은 농촌 학교에서 아이들의 자발성과 민주성을 키워낸다는 건 참 멋진 일인데요. 아이들의 주체적인 배움을 위해서 학년별 아니면 개별 이런 텃밭 디자인을 만들기도 하고요. 텃밭 안에서의 개별 미션 수행까지 끌어가도록 교사와 마을 교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교육 활동을 바탕으로 생태 텃밭 교육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죽곡초 친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 친구들에게 농사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어떤 친구들은 힘든 거, 어려운 거, 또 지저분한 거, 그리고 아빠가 좀 농사 규모가 큰 친구들은 기계로 하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던 자그마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농사는 지긋지긋한 거예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 생각해?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빠한테 늘 이야기하시는 말씀이래요. 아빠는 도시에 살다가 귀농하여서 시골에서 지금 농사 짓고 있는데 할머니 눈에는 아빠한테 이걸 농사를 전수해 주는 게 마음이 쓰였나 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함께할 생태 텃밭 정원은 이렇게 지저분하고 힘들고 지긋지긋한 거 말고 정말 재미있고 멋있고 그리고 맛있는 그런 농사활동을 해보자 하고 제안을 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쭉 적용되기 위해서는 디자인 과정에서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생태 텃밭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은 디자인의 고려 요소들을 적용해 넣었습니다. 처음으로 토양 미생물이나 초본, 나무, 꽃, 곤충, 새들의 다양한 생명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아이들하고 의견을 모아갔고요. 그리고 디자인 속에서는 곡선, 그리고 또 높고 낮은 거, 바람의 흐름, 물의 흐름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자고 했죠. 이런 자연스러운 디자인을 아이들에게 한번 제안해 봤고요. 그리고 자연 멀칭이나 덮개 작물을 활용한 맨땅을 금지하는 디자인을 해보자.
그리고 덮개작물이나 뭐 이런 멀칭뿐만 아니라 식물을 조금 더 빽빽하게 심음으로써 맨 땅에 드러나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도 아이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들은 모둠별로 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율성을 고려했고요. 그리고 TP나 다양한 지주들, 그루터기나 의자들을 활용해서 재미있는 요소들을 집어넣습니다. 아이들은 인디언 TP를 상상하면서 TP 만들기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편리성을 위해서 아이들이 흙을 딛는 걸 아직도 많이 불편해 하거든요. 그래서 디딤돌이라든가 우드칩, 휴게 오두막 등을 또 같이 함께 디자인해서 넣었고요. 그리고 틀밭이나 토착 미생물 이런 것들을 활용한 흙의 빠른 회복을 중요하게 디자인했습니다. 해서 디자인의 요소를 봤다면은 우리가 그간에 봤던 텃밭 정원의 원리를 적용해내기 위한 친구들과의 약속이 또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수업 전에 교사와 아이들, 마을 교사가 함께 지켜야 될 약속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약속은 다음과 같아요. 자, 먼저 텃밭 정원에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씨앗이나 작물 심기는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장애인이나 아니면 조금 더 수학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 느린 아이들 모두가 함께 가릴 거 없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생물이나 미생물, 풀과 벌레를 적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자고 했어요. 아이들은 벌레만 보면 또 죽이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습관처럼요. 그리고 학교 교사들도 아직 지렁이나 콩벌레 등 땅속 벌레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생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적으로 대하지 말자고 약속을 하다 보니까 흙 속의 벌레들과 흙을 만지는 게 훨씬 수월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학생이나 교수들이 서로 자발성을 가지고 심도록 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마을 교사가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심어요. 일일이 얘기 안 해도 아이들이 알아서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고려해 보자고 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생태 텃밭 정원 활동은 뭐 월요일 수업, 화요일 수업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아이들이 수시로 텃밭 정원을 둘러보면서 돌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도록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참 중요했어요. 우리가 정규 수업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활동들을 빨리 성과로 뽑아내려고 하는 조급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다 심지 못한 아이들 것도 교사들이 막 대신 심어주고 빨리 정리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걸 약속하자고 했어요. 천천히 기다려주는 거죠. 아이 스스로 내가 이만큼 했어 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주는 그런 수업을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일련의 활동들은 다 텃밭 활동 일지라던가 영상으로서 기록을 해둬서 다음에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디자인과 이런 약속을 가지고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됐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죽곡초 생태텃밭 정원 수업은요, 매주 월요일 1교시에서 4교시까지 진행됩니다. 수업은 1, 2학년이 한 모듬, 3, 4학년이 한 모듬, 5, 6학년이 한 모듬으로
모아서 진행이 되는데요. 1, 2학년 같은 경우는 디자인에서 언덕형의 디자인을 했어요. 물의 흐름과 공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는 언덕형으로 하게 한 거죠. 더해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1, 2학년 친구들은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학교 구성원 안에. 그래서 그 친구들을 고려해서 모든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텃밭이라는 의미로 11개의 대나무 지주대를 활용한 TP를 만들어서 수업에 진행했습니다. 1, 2학년 친구들이 토종 종자를 책임 증식할 수 있는 종자로 선택했던 것은 아욱과 구억 배추였어요. 작년에 가을에 아욱을 심어서 잘 따먹고 올 봄에 새로 그게 싹이 나게 했고요. 아욱이 씨앗이 맺혀서 얼마 전 늦봄에 저희가 씨앗 채종까지 아이들은 미션 수행을 마쳤습니다. 채종한 아욱은 올 가을에 다시 심어서 아욱국을 또 끓여 먹는 이런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씨앗 받는 농사를 완성을 한 거죠. 그리고 3, 4학년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실험 정신이 투철합니다. 이 친구들은 스파이럴 형태의 공유 텃밭을 만들었어요. 스파이럴은 어떻게 보면은 회오리의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곳과 낮은 곳의 단층차가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농사의 과학적 접근까지도 함께 해봅니다. 제일 높은 곳에는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자랄 만한 작물을 고려해서 심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파이럴의 담장 밑에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작물을 심어서 안전하게 농사를 짓는 것들을 고려하기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3, 4학년 친구들은 책임 증식할 토종 종자를 쇳불가지하고 쥐이빨 옥수수로 삼았습니다. 당시 3학년 우리 동현이라는 친구는 쥐이빨 옥수수를 책임지고 잘 키워서 온 동네 사람들이 토종 팝콘을 만들어서 먹게 하겠다 하는 그런 포부도 가졌죠. 근데 온 동네 사람들이 먹을 만큼은 수확은 못했고요. 두세 개의 쥐이빨 옥수수를 수확을 해서 올해 또 다시 심는 그런 쾌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5, 6학년 수업은요, 성곽형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어떤 계단형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어떤 작물의 높낮이를 활용해서 굉장히 신미성, 보기 좋은 텃밭을 만들 수가 있어요. 키 큰 작물과 키 작은 작물들을 아주 섬세하게 대비하게 해서 예쁜 꽃과 작물이 어우러진 그런 텃밭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도 대나무를 활용한 티피를 해서 티피 안에다가는 오이넝쿨과 여러 가지 콩넝쿨들 속에 상추와 열무를 심어서 작물의 온도차를 활용한 농사까지도 이어가게 한 거죠. 이 친구들은 박오이와 흑수박을 책임 증식하기로 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죽곡초 생태텃밭 교육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려면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건 마을교육협의회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데요. 11월쯤에 마을학교와 학교가 만나서 마을교육협의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교육 과정으로서 어떤 과정을 할 것인가를 정하게 되죠. 이 과정이 정해지면은 담당 마을교사와 학교 담당 교사가 만나서 세부 마을교육 과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세부 교육 과정이 세워지면은 이것을 아이들과 마을교사, 교사가 만나서 일련의 전반적인 교육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죠. 교육 과정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면은 평가회를 갖게 되는데요. 상반기 평가회는 아이들과 교사, 마을교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진행하는데요. 여기서 나온 평가 내용을 가지고 하반기 수업을 새로이 구성하기도 합니다. 하반기 평가에는요,
교사, 마을교사,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함께 참여하고요. 여기서는 생태 텃밭 교육 과정에서 일어난 발표뿐만 아니라 교과 연계 내용까지도 발표를 하게 돼요. 작년에 저희가 마련했던 생태 텃밭 정원 수업 성과에서는 텃밭 씨를 묶은 텃밭 시집도 발간하기도 했고요. 텃밭 연극, 그다음에 텃밭 연구활동, 영상활동, 그리고 생태 공책 등 다양한 활동들을 발표해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마을도 모두 참 뿌듯한 시간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의 생태 텃밭 활동을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종종 초등학교에서는 훌륭한 교육과정으로서 생태 텃밭 정원이 일어나고 있는 곳들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경우는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 텃밭 정원 활동은 쉽게 접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울고는 공립대안고등학교이고 마을과 연계한 다양한 배움을 확장하려는 미래학교의 비전을 가진 곳이어서 생각보다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울고는 농사 수업과 해본 프로젝트 수업, 그다음에 곡성중 자유학년제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2, 3학년 전교생 농사 수업은 월요일 1교시에서 4교시까지 이루어져요. 여기에서는 생태 텃밭 정원 원리라던가 공감과 협력의 민주시민 교육, 종자주권이나 토종종자의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업의 형태는 물론 정규 교과 형태고요. 농사교사 선생님과 그다음에 마을교사 세 분이 함께 협력해서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해본 프로젝트 수업은요, 매주 목요일 5교시에서 7교시에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는 농해 다원적 가치라던가 마을 공동체를 위한 김장 나눔 활동이라던가 학교 협동조합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정규 교육과정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는 마을교사 3인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곡성중 자유학년제 수업도 특이한 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수업은 금요일 날 5교시에서 7교시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유학년제 수업은요, 진로 체험 수업이 주가 되고 있고요. 공감과 협력의 민주시민교육, 지역사회 실천 활동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행된 자유학년제 수업은 우리가 감자 체험과 그다음에 감자와 연결된 식탁 위의 세계사까지 연계한 수업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는 생태 텃밭 교실을 활용하고 마을교사 3인이 함께 협력해서 운영하는 수업 과정입니다. 지금껏 살펴본 교육과정 운영을 다음과 같이 표를 통해 나타내 봤습니다. 한번 표를 보실까요? 표를 보면은 맨 위에 학생이 있습니다. 이는 학생주도 생태 텃밭 정원 디자인과 운영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의 운영 형태로는 전체 교사회를 통한 교과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한 심층 연구로 생태 텃밭 정원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학교에서는 마을의 환경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서 마을 교사를 세우고 양성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죠. 수업 중 수시로 마을과 학교 학생은 함께하는 토파보기를 하면서 피드백을 하고요. 이런 피드백들은 마을교육협의회를 통해서 상시적 협력 시스템이 작동하게도 합니다. 이렇게 상시적 협력 시스템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생태 텃밭 정원 수업은 훌륭한 수업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마을과 학교 간 생태 텃밭 정원 운영이 학생, 마을, 학교 간 협력으로 잘 진행되었다면
이를 지역 교육 과정으로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학교, 마을학교, 교육청 또는 미래교육재단과의 거버넌스도 또 필요합니다. 이 거버넌스의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는 통합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을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삶을 위한 교육을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마을학교는 마을과 학교의 플랫폼 학습 공동체를 구축하고 마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또는 미래교육재단은 마을교사를 양성하고 이런 마을교사들의 지위를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이렇게 3주체가 서로 협력하고 상시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생태텃밭 교육과정은 체제는 완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된 곡성의 생태텃밭 정원 교육과정은요, 현재 3기초를 비롯해서 죽곡초, 고달초등학교, 그 다음에 한울고등학교, 곡성유치원, 그리고 곡성중 자유학년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학교에서 생태텃밭 정원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2기 교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선발된 교육농 선생님들이 함께 협력해서 좋은 수업을 끌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울고와 죽곡초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 생태텃밭 정원 교육과정과 이를 위한 마을교육협의회, 그리고 학교, 마을학교, 미래교육재단의 민관학 거버넌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물론 더 탄탄한 확장을 위해서 교과 단위 법정 수업 시수의 확보라든가 마을교사들의 지위라든가 지방교육재정법의 개정을 통한 교육경비의 문제 해결 등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도 미흡하더라도 그간의 학교 교육 중심 지원에서 지역사회 기반 지원으로 전환했다는 것에도 큰 의의가 있고요. 이는 또 평생교육의 관점으로서 지역민의 삶과 지역사회 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벌써 마지막 수업 시간이네요. 마지막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살펴본 이런 생태텃밭 정원 수업이 어떤 교육적 효과를 갖고 있는지 마지막 시간에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